우리 시장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연말 랠리란 이야기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대 12월 중순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지수는 197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 FOMC 회의라던가 아직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박스권에 대한 언급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전주에 5일 동안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 투자자들을 계속 좀 괴롭혔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잠깐 20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월요일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지금 계속 투자자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19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를 저점으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박스권 조정은 대부분 좀 마무리가 돼 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괴로운 상황인 건 맞지만 박스권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시장입니다. 악재라고 얘기한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전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200포인트 오를 때 고용지표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테이퍼링을 더 이상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았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왔다고 했을 때 테이퍼링의 우려로 미국 시장 크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부터는 좀 틀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알려진 악재는 크게 작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화는 매우 강세고 엔화가 계속 좀 약세이다 보니까 수출주 관련해서 위기의식은 가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스권 조정이 마무리돼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분할해서 매수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박스권 하단에서 분할로 매수 대응을 하시고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좀 지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낙폭과대 대형주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오늘 수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쪽에서 이미 좀 낙폭 과대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과점 체제로 변한 이 반도체 시장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한번 골라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 시장 그나마 좀 잘 견디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전략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박스권의 마무리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고용기연구원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시장을 정리를 하고 전략을 세우실 건가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을 언급을 해드릴 때 분명히 과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크게 빠질 것이니까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분율과 그리고 이제 과세 기준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코스닥 대주주 관련 그런 이슈가 분명히 과세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런 거는 이제 마무리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 헤지펀드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롱숏 펀드 관련된 그런 이슈 또한 지금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이슈,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하는 요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 벽산건설 또한 금감원에서 지금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검사 의뢰가 나온 것만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주가 조작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그 화면 잠깐만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과거 코스닥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0년과 지금까지의 코스닥 시장의 어떤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모로 친 그 이 시점이 그 각 연말의 어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연말, 2011년 연말, 2012년도 연말까지 다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 코스닥 시장 또한 하락의 가능성은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기 때 분명히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은 지금 현재에서 조금씩은 담아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이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어느 정도 연초 랠리를 한번 즐길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고요. 연말 랠리는 아직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지나면 변환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연구원,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